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. 네,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?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. 네, 이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이 세계 최고 부자로 꼽히는 제프 베이조스가 이 우주 관광에 드디어 성공을 했죠. 네. 현지 시간으로 20일 이 뉴 셰퍼드 로켓을 타고 우주로 향한 베이조스는 이 우주 경계선을 넘어서 고도 107km 상공까지 비행을 했는데요. 이 몸이 둥둥 뜨는 무중력에 가까운 극미 중력을 이 4분가량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이 베이조스는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에 이어서 두 번째 민간 우주 관광의 주인공이 됐죠. 그런데 이후에 이 소감을 밝히는 과정에서 베이조스 의장은 역풍을 맞게 됐는데요. 네. 이 우주 여행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 이 아마존 직원과 고객에게 감사하고 싶다면서 여러분이 이 모든 걸 냈기 때문이다, 지불했기 때문이다 아, 예. 이렇게 밝힌 겁니다. 네. 이 한마디로 고객이 낸 돈으로 자신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이 우주 여행을 했다는 얘기인데요. 이에 대해서 이 미국 민주당의 한 하원 의원은 우주 여행이 부유층을 위한 면세 휴가가 아니라면서 일반인이 항공권에 세금을 내는 것처럼 여행을 위한 이 우주 비행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. 네. 또 다른 한 의원은 이 베이조스가 그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안 내고 있는 사이에 진짜로 이 나라를 꾸려 나가기 위해 세금을 내는 그런 미국인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을 잊었다 이렇게 꼬집었고요. 또 AP통신도 이 아마존이 그동안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비판받아왔다는 점에서 이 베이조스가 아주 혹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. 네. 그냥 다른 말 말고 우주에 가본 소감만 얘기하는 게 어땠을까 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4위 소식도 들려주시죠. 네, 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이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맞아요. 네. 올해도 이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캠핑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. 네. 이 안전에도 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은데요. 이 캠핑용품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이 최근 3년 동안 일어난 안전사고가 모두 39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. 또 이 원인을 보면 가스 누설이라든가 과열, 또 뭐 발화 등으로 인한 화재 관련 사고가 61.9%로 가장 많았고요. 네. 또 그 다음으로 보면 이 제품의 물리적인 어떤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. 실제로 이런 캠핑 용품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예. 이 텐트를 치거나 철거하는 과정에서 폴대 같은 부분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고요. 또 이 캠핑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넘어가거나 또 해먹에서 떨어지는 사고, 또 뭐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뇌진탕을 입는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. 예. 네. 이 전문가들은 캠핑할 때 가장 치명적인 것이 일산화탄소 중독인 만큼 뭐 난방용품이나 그 화재의 위험에 대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고요. 네. 또 해먹 같은 경우는 낮은 곳에 반드시 설치를 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사용할 때는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. 네. 낭만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건강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. 네. 자, 다음 소식은 이번 주에도 역시 코로나19 관련 소식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. 특히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야말로 예약 전쟁이 벌어졌었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뭐 50대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모두 이 접속 지연 사태로 네. 이어지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잇따랐습니다. 뭐 예약 경쟁이 워낙에 치열한 데다가 대상자보다 4배가 넘는 인원이 동시에 접속을 하면서 서버가 버텨내지 못한 거죠. 네. 이 정부가 지정한 예약 대상자는 만 55세부터 59세까지 모두 352만 명에 달했습니다. 이 가운데에 이 53살과 54살 이 두 연령대만 봐도 154만 명에 달했는데 예. 정작 이 질병관리청 서버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3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. 네. 여기에다가 이 가족들의 뭐 휴대전화라던가 여러 대의 PC를 동원을 해서 한꺼번에 접속한 사람들도 많았는데요. 자녀들이 이른바 광크를 대신해주면서 실제로 예약 누리집에는 한때 동시 접속 수가 600만 건에 달하기도 했습니다. 예. 이 문제는 다음 달부터는 이 20대부터 40대까지 모두 1,900만 명에 대한 이 대규모 예약이 시작된다는 건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할 확률이 높겠죠. 예. 뭐 결국 정부는 민간 기업에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. 네이버와 카카오 또 LG CNS 등의 민간 기업을 포함을 해서 전문 기관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. 이 접속
장애의 현황을 공유하고 또 원인을 분석해서 함께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네, 문재인 대통령도 IT 강국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다 네. 이렇게 지적한 바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2위 소식이죠. 네, 뭐 이렇게 백신의 예약도 예약이지만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여전히 안심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잇따라 네.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특히 학생들 가운데 처음으로 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고3 학생들의 경우는 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부작용 걱정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. 현재까지는 뭐 고3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접종을 마쳤지만 아직까지는 뭐 심각한 반응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해외에서는 화이자를 맞은 이 젊은 층에서 드물게 심장 염증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불안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겠죠. 예. 네. 이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경우는 이런 심근염이라던가 심낭염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젊은 층에는 치명적인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. 백신을 맞은 뒤에 우선 뭐 한 사흘 정도는 호흡곤란이라든가 가슴 통증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요. 만일에 이런 가슴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. 또 이 접종 후에 일주일 정도는 고강도의 운동이나 신체 활동은 피해야 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는데요. 이 현재 고3 학생들이 백신을 맞은 학교의 경우는 재량 휴업이 가능하고요. 예. 또 이 학생들은 접종일을 포함해서 사흘 동안은 결석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. 무엇보다 이 백신 접종 후에 충분히 쉬면서 몸 상태를 좀 잘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안전한 수능을 위해서 좀 차질 없이 접종 진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. 네. 자, 마지막 1위 소식은 현재 확산세가 참 심각한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해이해진 방역 의식 때문에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뭐 수도권을 포함해서 비수도권까지도 이제 뭐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를 하고 있지만 좀처럼 이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. 최근에 이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한 가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바로 이 아프면 쉰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방역 수칙인데 그렇죠. 네, 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이 외부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이 서울 관악구의 이 사우나 같은 경우도 집단 감염이 일부 이용자가 증상이 나타난 뒤에 사우나를 방문을 했고 그것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고요. 네. 또 이 은평구와 노원구의 헬스장도 두 곳에서 함께 일하던 강사가 이 증상을 알리지 않고 수업을 계속한 탓에 이 감염이 시작이 됐습니다. 네. 또 이 최근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도 직원 중에 일부가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을 하면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났었죠. 이렇게 대부분의 감염 양상이 의심 증상을 느끼고도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서 이 확산세를 아주 크게 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이 약간의 증상이 있을 때 이걸 무시하고 밀폐된 공간에 머물게 되면 주변으로의 바이러스가 급격히 퍼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. 예. 물론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의식이 해이해진 탓도 있겠지만요. 아프면 쉬어야 한다 이런 기본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좀 더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네. 네. 지금 코로나 사태가 2년째인데 아직도 아프면 쉰다는 그런 당연한 문화가 네. 자리 잡지 못하고 있군요.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.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한 주간 소식 살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